북한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평양 리포트 시간입니다. 북한에도 관심병사와 무장탈영 사건 있을까요? 북한군 장교였던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 강철한 북한 전략선대 대표, 그리고 김영숙 전 북한 로켓여단 중대장과 함께 북한군의 엑스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보도를 통해서 임병장 그 총기 사고 보셨죠? 예, 맞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뭐 일어나겠죠? 그렇죠. 뭐 국가에도 예. 군대가 뭐 많이 있고 하니까. 예.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사실은 군에 나가면 네. 뭐 한 2년 남짓 한 짧은 기간 동안 또 잘 먹이고 잘 네. 입히고 예.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네. 북한군은 잘 못 먹이고 너무 길고 예. 너무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빈발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또 북한은 뭐가 문제냐면 그 정치적으로 모함을 해서 뭔가 걸리게 되면 이거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뭐 수용소에 가거나 뭐 처형되거나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아주 이판사판식으로 뭐 무장 탈영을 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예. 또 다량의 생명을 막 무차별 난사해서 막 죽이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마 제일 심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도 이제 뭐 식량 문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그 이제 뭐 구타라든지 또 부정부패라든지 또 이제 출세길이 막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이제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 김영숙 전 북한 로켓여단 중대장님께서는 근데 군내에 안 계셨을 것 같은데 외모만 봐서는 과거에 뭐 부하 직원 중에 누가 탈영하거나 뭐 사고를 친 사람들이 좀 있었나요? 아, 제 부하 직원에는 없고요. 예. 남자들이 로켓 부대다 보니까 한 180명 있었어요. 네. 그 부대에서 이제 한 남자 1중대에서 남자 한 명이 이제 탈영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포위해서 이제 잡아온 경험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성민 대표께 북한군 엑스파일의 첫 번째를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잠깐만 좀 뜯어서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편지를 배달하다가 36명을 죽인 군인. 네, 제가 이제 사병 생활을 한 것이 사군단 28사단, 그러니까 남한축으로 백령도 바로 앞에 있는 데서 제가 군복무를 했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해안포 대대가 있고요. 예. 그 해안포 대대 5개 대대 중에 1개 중대는 여성 중대입니다. 네. 그 여성 중대에서 이제 36명, 여군 36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아. 전군에 많이 해자됐었고요. 예. 북한에서. 경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에서 대대까지 편지를 날라주는 직무를 전문 수행하는 사병이 있습니다. 기통수라고 하는데, 뒤통수. 예, 그러니까 그 28사 해안포 대대에서부터 28사 사단 지휘부까지 약 90리가 되는데, 네. 이 친구 오면은 일주일에 2번을 편지를 가다가 신문과 편지를 대대로 공부하는 임무입니다. 예. 뭐 차가 제대로 돌아가서 가면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걸어도 가고 이제 다른 것도 이용하고 하는데, 가는 길에 여성 해안포 중대가 있는데, 그 여성 해안포 중대에 내 고향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래 규정대로 하면 사단에서 편지를 가져다가 대대에 갖다 놓고, 대대에서 갈라서 줘야 되는데, 지나가는 길에 고향 여자가 있으니까 전달하러 갔습니다. 아, 직접 예. 전달해서. 근데 네. 그 순간이 마침 저녁에 늦은 때가 돼서, 그 여군이고 남군이고 북한에서는 이제 조모 시간이 되면 머퍼를 이렇게 딱 들고 잠잘 준비하면 이렇게 잠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덮을 뭐 누워 다음에 쫙 누워야 되는데 딱 이 순간에 여친구가 창문을 머리를 썩 올리고 있나 봤는데 예. 전체 요군이 우악 하고 소리치고 넘어진 겁니다. 네. 딱 입었지만 나름 북한 또 요군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다 벗은 거 보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사단장, 사단정치원, 연대장, 연대정치원, 대대장, 대대정치원, 마지막에 상급 그 거참까지 계속 닭달질하고 너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게 이 친구가 돌아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통수는 원래 총탄을 휴대하고 다닙니다. 네. 그 중요 문건도 배달하기 때문에. 총탄을 다 가진 상태에서 150발 채우고 같은 시간에 정오 시간에 가서 잠잘 준비해서 누워댄 걸 기상하고 창문에서 갈겼는데 그냥 거의 다 맞았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정통으로 맞아 죽은 사람도 있지만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체 부분에 총알 맞은 여우들이 또 그걸 또 그 아픈 상처도 그걸 못 다친다고 여자들이니까. 예. 그래서 지혈을 제대로 못해서 죽은 사람들 36명이 자관 죽었고요. 그 기간에 북한군에서는 가장 큰 사고. 아, 그걸로 그래가지고, 기록이 된 예, 사건. 예.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러면? 98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아. 그 병사 자체도 약간 뭐랄까, 우리로 치면
아주 특 A급 관심병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북한에는 관심병사는 없고요. 예. 이게 정치장교들에게 이제 신병훈련 끝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관심 대상이라는 딱지가 붙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러 군인, 그래서 지휘관들이 아마 이제 특별히 덜봐주는 것들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을 했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인데 군인들의 그 환경이 뭐라 한 거죠, 그냥.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남쪽은 이제 보통 보면 뭐 가정 결핍 대상이라든지 그렇죠. 또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예, 뭐 예. 이런 경우에 관심으로 이제 보이는데 예. 북한은 애당초 그런 사람들은 아예 군대를 잘 안 보냅니다. 아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좀 안 보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북한은 우무병이 아니라 초모병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이제 출생 성분이 안 좋거나 예. 또 아프거나 하게 되면 이제 군대 잘 안 보내죠. 네. 근데 최근에 좀 그 병력 수가 워낙 줄다 보니까 뭐 어떤 그 출생 성분이 안 좋거나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보내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국가안전보위부, 그러니까 이제 군보위부에서 특별 관리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목적에서 보는 것이지 이 사람이 뭐 아프다든지 뭐 어떤 성격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거를 보는 거는 아니죠.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도 뭐가 적혀있는지 잘 모르는데요. 북한 군대에서 패싸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냥 뭐 장병들끼리 패싸움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고,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력 대 세력 간의 무슨 싸움이랄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함경남도 여독군 안에 예. 그 경보대대가 하나 있었고요. 네. 도로여단이 있었습니다. 도로여단. 예. 그러니까 경보대대는 특수부대고 도로여단은 일반 부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경보여단에 있던 그 특수부대 군인들이 시내에 나왔다가 예. 도로여단한테 아주 멀미를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싸움 예. 잘한다고 과실에다가 이제 얻어맞았는데 네. 이 경보대대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자존심 때문에. 네, 자존심 때문에 몰려 나와가지고 도로여단까지 대파 붙은 거죠. 그래서 군 전체가 군 싸움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예. 거의 총까지 뒤쪽까지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십 명이 막 깨지고 막 피투성이 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인민보안부가 개입했는데 그게 통제가 안 돼가지고 군이 또 개입해서 겨우 말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패싸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는, 군부 예. 안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공군 사령부 하나 이제 80로켓 부대다 하게 되면 그 대대하고 법영, 그 네. 지역에 이제 법영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2군단 15사다 하게 되면 예. 외출 나갔다가 15사 사람들한테 한 대를 맞았다 누가 한 대. 예. 그러면 이 부대하고 부대 간이 패싸움이죠. 예. 우리도 남한에서도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뭐 어디 뭐 네. 휴가 나왔다가 이렇게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패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예. 그러다가 뭐 이게 무슨 교전까지 이어질 수도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장성택을 숙청하기 전에 네. 사실은 조선인민군대라는 것은 그 최고 사령관 김정은의 직속하에 돼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장성택이 세력화를 하면서 그 당 행정부 안에 인민내무군과 인민보안부를 이제 소속을 하면서 인민내무군 군인들이 장성택을 약간 지시를 받는 형태를 갖거든요. 예. 그래서 황해남도 그 옹진군 일대에서 그 장성택 인민내무군이 외화벌이를 하면서 뭔가 뭐 일을 하다가 인민무력부와 충돌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약간 예. 패싸움 형태로 돼가지고요. 나중에 총까지 들고 나서 교전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고 뭐 다치기도 했다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뭐 최고사령부에 보고가 돼가지고 이게 장성택 수청의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북한군이 생긴 이래 이런 교전까지 벌이면서 세력 간의 세력 간 다툼을 한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패싸움 하다가 그거는 약간 패싸움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일종의 권력 게임, 약간 세력 다툼 예, 정도 된것 다툼 정도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걸로 예, 이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패싸움이라고 해서 지금 패싸움 그렇게 연상될 수도 있는데 네. 군대에서 벌어지는 이제 그런 싸움은 그 부대가 다른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병정 군인들 특전사애들이 나가서 한 대 얻어맞으면 도무지 지휘관들이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중대 대대를 몰고 나가서 싸우면 판이 커지고요. 예. 그리고 군대와 이제 경찰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경찰도 무기가 있고 네. 만약 그때 군인들에게도 무기가 있다면 총격전도 벌어지고요. 1999년에 항해남도 장현군에서 장현군 안전원들하고 1차 단속하는 안전원이 군인들이 말 안 듣으니까 싸우다가 얻어맞게 되니까 권총을 뽑았어요. 예. 움직이는 군인들도 마침 부대 이동하기 때문에 총이 있었습니다. 헬기가 막 떠가지고 말리고 막 제압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처럼 한동안 죽었다가 지금 다시 또 나타나곤 하죠. 네. 예컨대 무슨 탈영을 했다, 그런 사고를 쳤다, 그러면
처벌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럼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북한에서는 이제 탈영을 하게 되면 군사재판에 해부돼서 예. 뭐 무기형이나 총살형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90년대 후반에 그 인민군대 내에서 식량 배급이 중단되면서 그 배고픔 때문에 이제 도망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도망가다 보니까 이걸 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부대에서는 도망을 쳐도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내부로 그냥 묶어두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보면 다 대부분 집에 가서 놀고 있죠. 아. 그러니까 뭐 먹을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예.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양 보충을 하고 있는데 데리러 가도 사실은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부모들이 네. 막 반대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엑스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북한군이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 아시죠? 네. 압니다. 예. 그게 김강석의. 북한에서도 이 노래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군대에 가는 그 젊은 청년들의 마음은 거의 똑같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 형제 또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이별하면서 그 먼 길 떠났는데 예.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떨어져 있긴 하지만 뭐 편지도 하고 자주 방문도 하고 뭐 휴가도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데 그렇게 떨어진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10년 동안 집에 한 번도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는 주고받긴 하지만 예. 10년간 집에 한 번도 못 오고 정말 이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등병의 편지 같은 노래가 북한 군인에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희 때는 제가 70년대 후반에 예. 입대해서 이제 95년도까지 군에 있었는데 예. 저희 때 군대 나갈 때는 아마 당에 충성을 하자고 사실 거의 그 군가를 부려서 나갔는데 여세 젊은이들은 예. 하도 한유가 들어가고 노래도 네.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이제 이등병에 저도 이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야 북한군 이제 많이 맛이 갔네. 내일이 6.25거든요, 6.25. 예.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최룡해 전 정치국장이 그 물러나게 된 이유가 그 한국 드라마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류가 일반 사회를 넘어서 네. 인민군대까지 이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대라는 게 지금 다 젊은 청년들이고 또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지금 인민군대의 병사 그룹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예.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국가의 배급이 아니라 어떤 그 자기 부모들이 시장에서 그 장사를 통해서 먹여 살린 세대이기 때문에 예.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시장에 대한 충성 또 부모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더 느끼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그 한류에 더 취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군부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한류가 불고 또 패싸움도 벌어지고 탈영도 많아지고 군부가 균을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책임을 물어서 아마 최룡해를 약간 좀 군에서 물러나게 하지 않았냐. 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의 어떤 뭐랄까 기강이랄까 정신력 이런 것이 좀 해이해진 것 아니냐 그런 거를 이제 책임지는 게 총정치국인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영숙 전 중대장님께서는 이제 군에 여군들이 보통 몇 살 때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까?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18살 입대하면 23살에 제대가 되고요. 예. 장교들인 경우에는 27살에 제대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제대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014년도 내가 제대될 나이다. 예. 그러면 이제 5월, 6월 달에 10월간 휴가를 줍니다. 아, 그때만 딱 이제 네, 제대하기 그때만 휴가 직전에 주죠. 휴가를 주는 휴가 주게 겁니까? 되면 휴가 기간 나와서 내가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배우자의 고집 때 아. 저를 배치해 주는 겁니다. 배우자가 있는 쪽으로. 예, 예, 그렇죠. 그게 아주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여군 장교들의 경우. 그렇죠.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23살 제대되면 그냥 고향으로 가고 여성들이니까 네. 특별히 그 배려를 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장교들인 경우에는 27살이 제대가 되면 이제 그 10월간 휴가를 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장교들 같은 경우는 민속 간부라고 이제 그 말하거든요, 북한에서. 그러면 10월간 휴가를 주면 내가 지방이라도 입대할 때는 지방에서 입대했지만은 평양시에 배우자가 있다. 누가 이제 뭐 소개를 해서. 그러면 그 가서 이제 10월간 가서 만나고 오게 되면 이제 그다 고수를 시켜줘. 15일 동안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찾으면 못 찾고 이제 부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쉽지 네.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부대에서 어쨌든 9년 동안 10년 동안 군생활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대 안에 그 장가 가지 못한 이제 그 남자 장교들하고 이제 결혼을 시켜주는 거죠. 부대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평양 리포터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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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